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21조 정도 적자 재정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만이 아니고 MB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 6년째 재정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 그 최경환 장관님 인식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 기재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뭐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냥 이런 얘기들만 반복을 하시고, 저는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미 이 만성화된 그런 재정 위기 상태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GDP 대비해서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이 정부 임기 마친 2017년까지 계속 그 재정 적자 기록해서 누적 국가 채무가 그때 되면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봐도 어떻게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어 보여요.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증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증세로 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 그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세금 잘 안 거치는 거, 지금 올해도 지금 세수 준도율이 1, 4분기 보니까 굉장히 낮은데,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세입 경정하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았고, 다시는 이런 방식의 세입 경정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까딱하다가 또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 보니까는 지금 앞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고, 유성걸 의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측치하고 실제 결과치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서 유성걸 의원님도 그 요구를 하셨지만,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유성걸 의원님께서 그 예측 전망 모델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작업 진행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참 전망이 쉽지를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위기 이후에 워낙 경제 사정이 뭐 변화가 그런 사정을 많고, 감안하더라도 예. 이게 한두에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예측 오차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기재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집단인데 이렇게 한 해도 빠짐없이 틀린다는 거는 이게 뭔가 이게 전망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전망 수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기구나 뭐 미국 FRB 이런 데서도 분기별로 계속 큰 폭의 수정 전망이 계속 나오는 정도로 세계 금융 경제 시장의 좀 불확실성, 변동성 굉장히 크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증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직접 증세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이 대책만 반복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가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조 원 정도 세수가 됐는데 감세 이후로 2조 원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석 차관님. 17조라고. 24조였던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고요. 법인세 최고율 3%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보면 이 7,200억 원의 세수가 더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MB 감세 없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국감 때마다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감세로 인해서 MB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 실측치를 제출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종합적인 그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세금 내리면은 이게 올리기 쉽지 않다.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필요하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 내줄 때 이걸 통해서 투자 늘리고 고용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인세가 투자를 늘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기업들은 사내유보 통해서 기업저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인세 감소해 준 게 다 기업저축으로 사내유보됐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다시 올려야죠. 사내유보의 동기를 없애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일방적인 얘기만 기재부에서 하고 계시고 지난번 장관 후보께서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에서 높은 편이다. 높은 편 맞는데 그만큼 이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무슨 금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도 재원 확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세요. 결산안 의결하기 전까지. 지금 보면 공약가계부에서는 2012년 13년 동안에 비과세 감면 정비로 15조 3천억 원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이 기간 동안 확보한 금액이 3조 9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예정처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저희가 그 나중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네네.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 우리 국세청장님 앞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조세 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불성실기 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명단 공개 이게 도입된 지 3년 8년 됐는데 왜 안 합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꼭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봉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FIU 그 실적 이게 제가 국세청에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는 8월 달까지 상반기 실적을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연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국감전에 주셔야 됩니다. 8월 달 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서둘러 집계하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그 정부에서 증세를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근데 증세를 추진한다면 네. 최근에 담배세 인상, 뭐 이른바 신텍스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흡연율이 높고 흡연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자 감세로 인한 이 재정 공백을 일종의 서민 증세인 담배세 인상으로 대체하겠다, 메꾸겠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과 같은 일종의 그런 간접 증세를 통해서 이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증세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이 재원확보 방안과 함께 검토를 해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실 거예요, 담배세 인상? 국민 건강 부문을 감안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그 갖고 있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두 분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